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드랍더 기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기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해군 아시죠? 이제 배 타면서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인데 해군 배에서 정말 귀신 많이 나온다는 괴담이라든지 무서운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소름 돋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배에서 일어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해군 배 안에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해군 배 네. 안에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뭐 그런 걸 보고 이런 건 아닌데, 꼭 제가 이제 근무하는 부대에서는 그런 걸 보는 사람 옆에, 주위에 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겪었던 일도 많고, 들은 얘기도 많고, 생각보다 배 안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우리 배를 타고 한번 떠나봅시다. 렛츠고! 드랍더 기릿입니다. Drop the girit! 일단 이 얘기는 제가 해군 직업군인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군대 얘기는 많았는데 군함에 관련된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함을 타고 있었던 시절 당시의 얘기인데, 그날이 당직날이었어요. 예, 그리고 군함에서는 현문당직이라고, 군함 입구, 거기를 현문당직이라고 해요.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입구. 배 입구에서 인원이 들어가거나 나가고 인원 체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당직인데, 이제 그 당직 시간이 보통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 8시부터 12시, 그리고 12시, 4시, 4시, 8시 이렇게 4시간 타임으로 돌아가고, 이제 8시, 12시 당직인 분은 밤 8시, 12시 똑같은 시간대 네. 이렇게 당직을 쓰고 동일 당직 시간인데, 그 당시에 저희 배가 출항 훈련이 워낙 많았고 피로가 엄청 쌓여있는 상태라 가지고 제가 또 가장 힘든 4시, 8시 당직이었어요. 새벽 4시, 8시 당직이라 가지고 이제 거의 출항 훈련을 끝나고 입항을 해서 당직이니까 퇴근을 못하고 최대한 일찍 잠이 들어서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TV에서 진짜 사나이 해군 편도 많이 나와가지고 보셨던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이제 군함 안의 침대는 보통 3층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네, 2층 침대가 아니라 3층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 중간 부분에 2층에 이렇게 자고 있어서 몸을 정면으로 안 보고 옆으로 틀어서 맞은편 침대를 보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피로가 많이 쌓이면 가위를 좀 자주 눌리는 편이에요. 네, 가위를 좀 자주 눌리는 편인데, 그때도 자다가 발끝에서부터 이게 또 가위가 올라오는구나, 그걸 느껴서 가위를 눌린 상태로 눈을 딱 뜨게 돼요. 그때 배 안에 있는 지침 시간이면은 홍등이라고 조명이 조금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잘 때는. 예. 그래서 좀 붉은 느낌의 조명인데 거기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옆을 보고 자고 있었는데 맞은편 침대에서, 침대와 침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눈을 떴는데 누가 봐도 해군 군복 입은 남자가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붉은 불빛을 받으면서. 근데 얼굴이 누가 봐도 물에 좀 팅팅 불어있는 얼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목욕탕 탕 안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손가락 지문 있는 부분이 주름이 막 쭈글쭈글 가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얼굴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상태로. 사람이 너무 놀래면 몸이 굳잖아요. 그 상태에서 눈만 껌뻑껌뻑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깨야 되겠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가위에서 깨요. 제가 가위를 하도 자주 눌리니까 예.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몸을 비틀어서 항상 깨거든요, 저 가위를. 이렇게 한 방에 가위를 깨고 분명 가위에 헛것을 본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붉은색 사람이 너무 선명하니까 심장이 막 뛰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겨우 진정을 시키고, 그때 핸드폰 시간을 보니까 당직 근무 교대하기 한 40분? 50분 전이었어요. 다시 잠들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가지고, 보통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전 당직자가 자고 있으면은 30분 전에 깨우러 와요. 그래서 15분 전쯤에 교대를 해주는데, 보통 군대 안에서 교대할 때는 새벽이니까 막 씻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옷만 갈아입고 그냥 일찍 좀 교대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옷만 입고 담배도 필 겸 일찍 나가게 돼요. 네. 이제 그 배 입구 쪽으로 나가면은 배 입구 쪽 야외이기 때문에 흡연 구역이 같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당직자 일찍 교대하려고 나갔는데 그 당직이 2명이서 이렇게 당직을 쏘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은 저 같은 직업군인이고 한 명은 그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병이었어요. 근데 그 이병이 관심병이라고 그러죠. 약간 사고도 좀 치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그래서 유독 몇 명 다른 병들이나 저 같은 부사관들이 좀 많이 괴롭혔었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다 싶은 그런 애였는데 근데 제 직업군이 후배가 같이 당직선 이병을 엄청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소리를 치면서 막 혼을 내고 있길래 이제 제가 가가지고 왜 새벽에 또 소리치면서 그러고 있냐, 내가 그냥 빨리 교대해 줄 테니까 화를 삭히고 좀 들어가서 자라, 너희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쉬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후배가 화가 좀 가라앉았는가 심호흡을 하다가 그 이병한테 하는 말이 그래 이제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병한테. 예. 근데 그 이병이 하는 말이 갑자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하면은 예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후배랑 놀려가지고 그 이병을 쳐다보고 다시 후배가 못 알아들었어 하니까 또 다시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알겠지 알아듣겠지 하니까 또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네라는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아닙니다 이런 대답만 하는 거예요.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들어온 지 한 2, 3주밖에 안 된 이병이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 후배가 너무 화가 난 상태라 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둘 다 내려가라고, 당장 내려가 이렇게 하고 저는 일찍 교대를 해줘요. 그렇게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당직을 선 다음에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직업군이니까 당직이 끝나면 전 퇴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제 문제 2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명을 불러가지고 담배를 같이 피면서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제 그 이병한테 물어봤는데 화는 안 내고 그냥 잔잔하게 어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병이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조금 저희를 못 쳐다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흐려지는 거예요, 초점이. 그래서 계속 괜찮다 말해봐라,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말해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명을 쓸게요. 이제 그 돌하사님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뒤에 군복을 입고 얼굴에 물이 퉁퉁 부른 남자가 자기 옆에서 쟤 죽여줄까? 쟤 죽여줄게. 짜증나지? 죽여줄게.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질문을 하든 그 다음번에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라고 말하면은 진짜 무슨 사단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가위에 눌려서 본 그 형체랑 똑같은 거예요, 인상 차이가. 그거는 저희 후배는 못 봤고 저만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굳은 상태로 그 이병을 쳐다봤고 이제 그 후배는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소름이 돋아서 다 쳐다보고 한참 이렇게 보기만 해요. 네. 근데 밤이 아니고 아침인데도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는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자 이러고 퇴근을 하려고 돌아서 그 후배는 먼저 나가고 저도 나가려고 뒤를 돌아서 가고 있는데 그 이병이 뒤에서 나지막하게 도라사님 조심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진짜 나지막히 말했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걔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씩 웃고 있는 겁니다. 예. 고개를 숙이고 입만. 그걸 보고 저는 아침에 운전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도 계속 사이드미러를 봐요. 무서워서. 밝은데.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무서움을 이기고 잠이 들어요. 예. 아침에 잠이 든 거죠. 아침 9시쯤 잠이 듭니다. 근데 또 가위를 누르게 돼요. 그 상태에서 가위를 누르게 되는데 아침 일찍 가위를 눌렀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 네. 제 방이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이었는데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옥상이랑 연결이 돼 있는 창문이라서 밖에 옥상에 누가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 무릎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불투명 유리야. 옛날 집 같은 데 보면 창이 나무로 돼 있고 유리가 약간 불투명이라서 밖에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창문. 네. 그런 창문인데 제가 발을 그쪽으로 하고 눈을 뜨면 그 창문이 보이겠죠. 이제 가위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떠요. 눈을 떴는데 이제 그 옥상에서 누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서 안을 자세히 보려고 하면 눈 위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안에 자세히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림자가 안쪽을 계속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봅니다. 실루엣인데 옷은 군복이에요. 그 해군 군복. 그러고 갑자기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들더니 그 유리를 톡톡 쳐요. 예. 그리고 한 번 이러는 거예요. 한 번. 예?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는 상태에서 제가 몸을 틀어요. 옆을 보면서 몸을 트는데 틀자마자 가위에 깨는데 한 4, 5초 후에 다시 눌러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가위가 눌린 거죠. 연속으로 가위 눌리는데 이제는 눈 떠보니까 제 눈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왼쪽 다리. 이게 왜 왼쪽 다리냐면 제 머리를 누가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고 서 있으면 다리가 보이잖아요. 옆으로 누우면은. 그렇죠. 근데 발이 왼발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왼쪽으로 틀었으니까. 네. 그렇게 왼쪽 다리가 보이고 그 사람은 저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거죠. 근데 도저히 이쪽은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못 쳐다보고 다리만 보면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또 둘이라는 거예요. 뭐야? 예. 갑자기 또 둘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건 진짜 빨리 깨야 되겠다. 근데 밖은 밝아요. 아침이에요. 그래서 다시 몸을 틀어서 깼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서 있는 형체도 어디 가고 안 보이고 이제 갔구나 싶었는데 또 근데 연속으로 가위를 계속 눌려요. 근데 또 말만 셋 이렇게 들려요. 3번 가위 눌리면 셋이라 들리는 거죠. 저는 이제 너무 소름이 돋고 이래가지고 근데 웃긴 게 그 가위를 6번까지 눌러요. 근데 눌릴 때마다 4, 5, 6 계속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몸을 틀어서 그냥 일어나 앉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딱 마지막으로 깨려고 정면으로 이렇게 딱 누워서 몸을 틀어서 가위를 깨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 기억으로는 7번째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을 정면을 보면서 가위를 누르게 돼요. 천장을 보면서. 근데 그때 그 상태로 소름 돋았던 게 이제 홍등에 있던 군복 입었던 그 남자가 제 머리 뒤에 서 있어서 차렷 자세로 고개만 이렇게 꺾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은 정확하게 차렷 자세를 하면서 고개만 딱 꺾어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눈이 딱 마주쳐요. 그 물에 퉁퉁 불어있는 그 얼굴로. 예. 그러면서 7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지막 7번째는 그 남자 얼굴이고 몸이고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느낌까지 받게 돼요. 와. 그때 홍등이 때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자세히 봤는데 이게 물이 떨어지는 느낌이 그 사람이 비를 맞아서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물에 풍덩 빠졌다가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눈만 깜빡거리면서 그 사람을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입이 찢어지게 웃더니 몸은 차렷 자세 그대로예요. 네. 근데 그 물에 퉁퉁 불어있는 그 얼굴이 머리만 제 코앞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몸을 숙여서 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몸은 꼿꼿하게 서 있는데 머리만 내려오는 거죠. 그냥 고개만 뚝 떨어지듯이. 네, 천천히 그것도. 와. 그러면서 절 보고 하는 말이 웃으면서 넌 살려줄게. 그냥 보러만 왔어. 넌 살려주래. 이러는 거예요. 살려주래? 네. 예. 넌 살려줄게. 그냥 보러만 왔어. 살려주래. 이렇게. 7번이면 됐어. 갈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낌이 얘 지금 나 가지고 놀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7번이면 됐어. 갈게. 이러면서 웃으니까. 저는 그 상태로 거의 그 생각만 하고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어요. 그 뒤로 기억 역시 잠에 들었는데 그 뒤로는 가위를 안 눌리고 눈은 떴는데 저녁에 깼죠. 네.
제가 아침에 잠이 들었으니까. 이게 저녁에 그런 일 일어나는 거 하고 아침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서운 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아 저녁이구나 생각했는데 스치는 생각이 퇴근할 때 그 이병희 도라사님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같이 당직을 썼으니까 아직까지 전화했는데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내일 가서 한번 물어보자 생각하고 이제 저는 거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잠은 못 잤어요. 계속 또 가입 눌릴까봐 거의 알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죠. 근데 그 후배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날 같이 저랑 퇴근하던 길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갑자기 소름이 똑 돋고 무서워져가지고 전 그 이병 찾았죠. 분명히 걔는 이제 배 안에 있으니까 막 찾았어요. 어디 갔냐 좀 찾아봐봐 이러면서 막 찾아서 갔어요. 예. 갔는데 그 이병이 저보고 하는 말이 살짝 웃으면서 드라바사님은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야, 아, 소름 돋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제가 건들지 말라 해서 별일은 없었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뭘 말도 안 했는데 건들지 말라고 했대요, 자기가. 제가 가위를 눌렸다 봤을 때 그 형체도 저보고 건들지 말라고 살려주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건들지 말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가 그랬냐고. 네 짓이냐? 네, 네 짓이야. 네가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그 후배가 퇴근을 할 때 자기가 등에 붙여서 보냈대요. 아니, 뭐야? 이제 등에 붙여서 보내고 예. 저한테는 아무 짓 못하게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누구 보고 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이제 배 안에 사무실을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막 떨리고 이래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퇴근 시간까지. 예.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서 그 후배한테 전화를 해요. 또 전화를 했는데 밤늦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운전하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대요.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서 살짝 졸았대요. 퇴근길에. 예. 진짜 길게도 아니고 한 몇 초 정도 살짝 졸았는데 자기 앞에 시야가 도로에서 바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바다로 바뀌는데 자기 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시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2, 3초 사이. 와. 그렇게 놀래서 핸들을 꺾었는데 원래 실제 자기 시야는 도로니까 핸들을 꺾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눈 가려버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쳐서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걔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병이 그랬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상황은 저만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남들한테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게 제가 이상한 취급 받을까봐. 안 믿어줄까봐. 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뒤로 그 이제 관심병이니까 몇몇 사람들이 좀 괴롭혔다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몇 명이 또 부상을 당해요. 훈련을 하다가 다치거나 출근을 하다가 또 교통사고를 나거나. 예. 이제 몇 명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혼자 알고 있으니까 좀 미치겠는 거예요. 걔한테 혹시나 해서 가서 물어봐도 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기만 하고. 와. 그러다가 그 이병이 일병을 달 때쯤에 전출을 가게 돼요. 전출을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일병이 전출을 가게 되자마자 아무도 안 다쳐요. 그때부터. 근데 그 후배는 좀 많이 다친 상태라서 일가사 제대를 해버리게 돼요. 예. 이제 그 이병이 정확하게 자기가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와, 그 배에서 이 사실만 저만 알고 있었고 예. 저도 그 배에서 내릴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거는 그 일병이 전출을 가고 나서 그 전출 간 곳이 제 동기가 있었던 부대거든요. 예. 근데 그 동기가 저처럼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와, 그니까 이제 이 얘기는 다음번 시점 때 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잠깐만. 그니까 전출을 갔는데 거기 동기도 있는데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제 동기가 겪었어요.
오, 소름 끼쳐. 오, 뭐가지? 오. 네. 그래서 이 일병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시청 때 연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병이 또 어떻게 되고 그 부대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와,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물귀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아까 어떤 분이 채팅으로 그렇게 썼거든요. 귀신 부리는 거 아니야? 신병이? 이랬는데 초반 때. 야, 진짜네 그게. 와, 이거 겪으셨을 때 진짜 무서우셨겠네요. 진짜로.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일이 있고 나서 가위를 계속 눌리긴 했는데 눈을 못 떠요. 이제 눈은 못 뜨고 한 번씩 무슨 소리는 들리기라도 하는데 눈은 절대 못 뜨고 이제 몸만 빨리 틀어서 깨려고 하죠. 야. 이런 경우에 듬득이다 하면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웅아비님 그때 사연 말고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이병이 네. 그냥 뭐 귀신을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무당 쪽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때요? 평소에 생활할 때 뭐 귀신을 보니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단기 썰 때 그럴 때 말한 거 말고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무당 쪽인지 솔직히 그렇게 물어보기도 좀 무서웠고 예, 아예 말 섞기 자체가 무서웠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잊고 나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렇지. 네. 상대도 하기 싫지. 예, 계속 피해 다니고. 아,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귀신을 부르니까 더 무섭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병이 저의 동기가 있는 부대 갔을 때는 더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랍더 기린님께서 이렇게 해군 실화괴담을 들려주셨고 또 본인이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또 세밀하게 잘 들어볼 수 있었고 다음번에 전출간 그 이병과 그리고 동기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궁금한 게 있긴 해요. 왜 7번일까? 그쵸, 여러분들? 그거는 뭐 열린 결말인 것 같아요. 어떤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근데 왜 7번이냐? 그리고 그 이병은 실제로 귀신을 부린 걸까? 왜냐면 전출 가서도 동기분이 똑같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귀신은 왜 그 이병의 말을 잘 듣는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7번의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왜 귀신이 말을 잘 들을까? 도대체 그 이병이 뭐길래? 야,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어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배 타시거나 이제 해군 가실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버먼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 이야기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버먼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 아직도 버먼트님 목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야, 엄마나 이거 생각나. 오, 너무 무서워요, 솔직하게. 아니, 그 뇌리에 팍 박혀버려가지고. 와, 정말, 그래요? 네, 정말 무서웠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버먼트님께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달 일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아하. 예, 했었는데, 그 3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달하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인 것도 조금 있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서 이야기 주워 들어와가지고, 예. 지어낸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맨날 그래서,
예, 이런 이야기를 좀 귀종님들하고 하면은 좀 같이 좀 나누고, 예, 그런 게 좀 저를 위해서 조금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친구분들이 그 새랑 비슷하네요. 그 주장무새라고. 그렇죠. 앵무새 일종이긴 한데, 예, 주장만 계속 외치는 그 주장무새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귀신이라는 예. 존재가 있거나 그러면. 그리고 또 사람이 경험해본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예. 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버몬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하기보다 오늘은 제가 짤막짤막한 게 여러 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금 큰 사건을 오,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로 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한 1, 2주 정도 하고 일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네. 평소와 같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기상으로 당시에 거의 독점적이었습니다. 새벽에 배달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신호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주위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익숙한 그 주위를 보다가 게시판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게시판이냐면은 우리 부동산 정보라든가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광고 같은 게 붙어 있는 게시판이었는데, 조금 기분 나쁜 게시판을 하나 발견해요. 뭐라고 하지? 인물화? 그러니까 미술학원 팜플렛 같았는데 단발머리 여자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팜플렛에 저런 걸 붙여놓나 싶을 정도로 기분 나빴어요, 얼굴이. 그래서 날도 추운데 괜한 걸 봤다 싶어가지고 그냥 평소대로 배달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틀째 3일째 한 번 눈에 들어오니까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게, 멈추는 신호 대기소, 거길 지나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최대한 안 보고 가고 했는데, 하루는 근무 시간에 바뀌어서 제가 오전에 한번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배달을 하고 오다가 낮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확인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그래서 갔는데 미술학원 광고는 맞는데 여자 얼굴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봤나 보다. 그리고 그냥 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다음 날 야간을 또 일을 하는데 또 어김없이 이제 신호 대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마 내가 고개를 돌리면 저기 배에서 얼굴이 있을까? 그러면서 딱 돌렸는데 그 여자 그림이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등줄기 소름이 살짝 돌았어요. 돌면서 이거는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속도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도 못 보겠더라고요. 보면은 그 여자 얼굴이 보일까봐. 그리고 뭐 좌우도 못 보겠고 그냥 앞도 안 보이고 그냥 속도만 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차로 딱 다가갔을 때 생각드는 게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딱 멈추고 생각드는 게 이제 내가 왜 과속을 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토바이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구나. 그 뒤로는 거기를 지날 때 절대 그쪽을 눈을 안 마주치고 그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배달로를 소재로 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두 번째는 어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배달 구역에 보면은 큰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병동도 되게 크고 장례식장도 있고 되게 큰 병원인데 배달이 2가지가 들어왔었어요. 높은 층이랑 마지막에 응급실이랑.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배달이 들어오면 고층을 먼저 가고 내려오면서
낮은 층을 배달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일을. 근데 이제 제가 간 곳은 제일 높은 층, 거기가 노인 요양층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보통 TV가 있습니다. 가족분들 보시라고. 근데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분인가? 근데 그때도 새벽이 한 1시에서 2시 이 정도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복장을 보니까 등산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등산복이고 뭐 가족분이신가 보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엘리베이터 타고 응급실에 딱 내려갔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막 의사분들 너무 바쁘고 막 간호사분들도 바쁘고 안쪽에서 울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물 드려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막 바쁘더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거기 이제 여자분이 한 분 누워 계신 것 같았고 저는 일단 빨리 배달을 해야 되니까 안쪽 간호사분한테 드렸어요. 드리고 나오면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눈이 가더라고요, 누워 계신 분한테. 네. 갔는데 머리부터 익숙한 등산복 밑에 등산 신발까지 그 노인 병동에 앉아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얘기로는 근처에서 이제 차 사고가 났는데 이 응급실에 와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목격을 하고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노인요양층에 계신 분이 저분이신가. 예. 그래서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병원이라는 데가 낮에는 산 사람들이 머물러서 몸을 치료하고 이러지만 새벽 시간이 넘어가면은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머무른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아니면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호사분들한테 많이 보인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몇 번씩 이렇게 병원을 배달을 갔는데 그 뒤로는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떤 특정 시간에 제가 배달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거의 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이때는 되게 비가 많이 오는 겨울날이었고, 배달을 새벽에 하다 보면 사람이 약간 넋이 나가요. 피곤하기도 하고,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집중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빌라에 제가 배달을 갔는데, 빌라 입구에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서. 그걸 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옆에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을 못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꼬마에 몇 층 가니 이러니까 4층 간대요. 네. 저는 배달이 5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가서 이 아이는 내리고, 저는 5층에 가서 배달을 마무리하고 매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배달 건을 제가 받았는데, 주소가 아까 갔었던 데랑 비슷하더라고요. 가니까 바로 옆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배달을 가는데 뭔가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빌라가 예를 들면은 철수빌라, 영희빌라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란히. 그런갑다 뭐 주인이 한 사람인가 싶어서 거기도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약간 이상한 점이 이 건물에는 4층이 없어요. 보통 건물에 4층을 잘 안 주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4층 없는 원룸도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내려가서 오토바이 시동을 딱 거는데 위화감이 약간 드는 거예요. 비슷한 건물이고 옆 건물이고 근데 아까 4층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비 오는 날 새벽 1시에 여자애가 왜 있어 길거리에.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공포감보다 저는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다음 배달 때문에 이제 매장을 갑니다. 갔는데 같이 동시간대 일하던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철수 영희 빌라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거기 되게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고 건물 구조도 비슷하고 근데 4층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 형님, 그 모르시냐고. 거기가 부부가 지은 건물이래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남편 이름을 따서 지은 건물, 한쪽은 아내분 이름을 건물. 그래서 그 빌라가 건물 구조랑 완전 똑같대요, 두 개가.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배달 갔다 복귀하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 똑같은 건물이면, 이쪽도 4층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4층을 왜 갔지? 그래서 저는 오늘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 건물에 다시. 이게 약간 편법이지만은, 그 시간 때 아무 호수나 이렇게 해서 배달입니다 이러면은 귀찮아서 그냥 열어줘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번호를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약간 서더라고요. 역시나 이 건물은 4층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같이 타고 간 여자애는 누구고, 분명히 나는 그때 4층을 눌렀는데, 그래서 너무 심상치 않아서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떴습니다. 뜨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수소문해보니까 이 건물이 부부가 지은 건물은 맞아요. 맞는데 이 앞에 도로에서 이 부부 따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아이를 못 잊고 슬퍼하시니까 남편분이 이걸 싹 다 팔아버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건물만 놔두고 가버리니까 그 여자애가 계속 부모를 찾는 거예요. 건물에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수 영희 빌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네. 되게 많이 겪으셨다. 네. 한 3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도 새벽 시간이었고 배달을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달을 하고 두 번째를 가는데 주택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보통 밤에는 벨을 누르면 안 돼요.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 보면은 고객님들이 전화번호를 남겨놔요. 도착하면은 전화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대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매상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여기 고객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떡하냐 이러니까 매상에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고객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이 띵 하면서 열리더라고요. 딱 열리면은 보통 그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입니다. 배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여자분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와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교육받는 수칙이 있습니다. 고객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고객님이 오라고 하셔도.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제가 현관 밖에서 고객님 저희가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품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와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쪽 문도 좀 잠겨 있는 거예요. 고객님 문 좀 열으시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와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같은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야?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살 돋으면서 그때 이 집의 구조랑 이게 눈에 들어와요. 대문을 지나서 쭉 들어온 연립주택 가구였는데 1층에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봐야 되는 이 가구만 안에 희미하게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문을 딱 두드리려고 손을 갖다 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와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매장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기 이상하다. 계속 집에 오라 그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현기증이 나고 너무 메스꺼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 전화기에 전화벨이 울려서 저를 딱 받았는데 매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분이 오빠 지금 뭐 어디냐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배달하러 왔는데 이 고객님이 계속 같은 말만 하니까 아니 오빠 시계 좀 보라고. 그때 간지가 안 되니까 30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대문 밖에 제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눈 떠서 보니까 그냥 폐가 비슷한 집인 거예요, 여기가. 1층은 뭐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져 있고 빨간 라카로 X자 그려놓은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전화기를 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나오듯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나왔는데 보니까 매장에서 제 전화기에 30통 정도가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솔직히 뭐 다른 분들은 폐가 체험 간다 이러는데 저는 폐가 체험도 못 가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가면 안 돼. 그죠? 너무 무서워요. 오. 아니,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런 일들을 겪는 건 아니지만, 버먼트님이 첫 번째 이야기 하실 때도 이런 존재들을 느끼고 봤잖아요. 네, 맞아요. 이상하게 약간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네. 제가 인생에서 만났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남자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들을 이야기는 제가 한 2년 정도 이 구역에서 계속 배달을 하고 일을 했는데 되게 자주 갔던 노래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방을 배달을 해드리고 어느 남자분을 제가 만나는데 얼굴이 되게 호전적이고 체격도 크시고 누가 봐도 조금 이쪽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어느 날은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노래방 안쪽에서. 이분이 배달도 시키셨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드리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삼촌 그 오신 김에 이거 길이 한번 해주소 이래 하시더라고요. 길이. 길이. 예. 그래서 길이 한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삼촌 손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막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손에 굳은 살도 베이고 이랬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되게 배달이 잦았어요. 한 2시에서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새벽 3시 사이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성인 오락실에서도 배달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길래 새벽마다 이렇게 카드를 치고 고스톱을 치고 이렇게 있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길이 아저씨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분하고 형동생 할 정도로 좀 친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배달이 제가 3시나 4시에 끝나면은 아침 6시까지 같이 카드도 치고 그랬어요. 예. 그러고 이제 같이 놀고 그러는 중에 저를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와, 이 사람 타짜라면서. 그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어요. 뭐 동생 하자는 동생도 생기고 그때는 뭔가 약간 내가 영화 타짜 주인공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뭐 게임만 하면 제가 돈을 따거나 뭐 잃어도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즐겁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을 제가 소개를 받아요. 이분이 이제 그 형님이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옆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주랍니다. 이 오피스텔이 15층 정도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참 돈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또 이분하고도 막 카드를 치고 막 놀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중에 이 아저씨, 그러니까 이 사장님, 건물주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관리를 찾는다.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배달일 하는 사람한테 무슨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 관상 보니까 딱 우리 쪽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쪽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관리만 해주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며칠 동안 이 형님 아니면 이 건물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저한테 관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좀 멀리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날도 고소를 치는데 그날은 여자분들이 몇 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옆에 여자분이 딱 왔는데 거의 아이돌 수준으로 엄청 이뻤어요. 그런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저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친한 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먼저 연락처도 물어보고 뭐 만나서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 계획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만남을 피했는데 어느 날 제가 마지막 타임쯤에 오피스텔로 배달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만 배달을 하고 퇴근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배를 딱 누르니까 누구세요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는데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고 접근했던 그 여자애가 그냥 타월만 걸치고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빠 기다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근데 제 머릿속에 빨리 나오라는 신호가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위험하다. 나와라. 그런 울림이 계속 나서 계산만 하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나오는데 전화가 계속 오고 카톡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남자가 왜 그래 소심하냐. 여자가 이 정도 하면 너무 와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그런 문자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때부터 카드 치러 안 가고 차단도 해버리고 저는 배달일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모텔로 제가 배달해 갔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속도 메스껍고. 그래서 이제 배달하신 분의 방에 들어갔는데 똑똑 두드리니까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그 얼굴이 너무 익숙해요. 예. 어디서 봤더라. 제가 누구시죠 했는데 그 성인 오락실에서 저랑 항상 카드게임 하던 다른 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얼굴이 되게 안 좋고 제 얼굴로 딱 보자마자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는 척 하니까 형님 그냥 줄고 주고 빨리 가입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여자 신발도 하나 보이는 거예요, 신발장에. 그래서 여자친구랑 싸웠나? 그냥 빨리 가자 싶어서 저는 주고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 제가 출근했는데 매장에 경찰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혹시 어제 이 시간대에 배달 가셨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그날 그 시간에 배달 간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이러니까 그날 그 방에서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 남자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방에서 여자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여자분 사망 시간이 제가 배달 가기 전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배달 갔던 그때 이미 여자분은 그 방 안에 구석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모텔에서 여성분을 했구나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몇몇 성인 오락실에서 알던 사람한테 조금 물어보니까 그 모텔에서 돌아가신 그 여자가 저한테 배달시킨 그 여자애였어요. 오피스텔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도 일을 저지른 이 남자분도 저랑 똑같은 권유를 막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 여자애가
꽃뱀이죠. 이제 이게 이 남자한테 눈에 보이니까 이 남자분이 날 사랑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치정 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경찰 선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난 거 형님 알죠? 이러니까 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한테 건물주라는 놈이랑 똑같은 놈이랑 계속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나한테 이런 권유를 했다. 도대체 형님이 보기엔 이게 무슨 일 같냐 이러니까 야 아니 여자 꽃뱀들이 공사 치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알죠? 이러니까 니 근데 꽃뱀이 공사 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이러니까 형님 내가 모르지? 이러니까 남자가 남자 공사 치는 게 제일 무섭대요. 왜 무섭냐? 이러니까 니같이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는 그 니 같은 놈들은 돈이랑 어떤 지위랑 여자만 붙여주면 사람이 사족을 못 쓴대요. 판단력도 다 흐려지고, 그리고 이 목적이 뭐냐면은 실장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실장? 실장. 이 실장이 뭐냐면은 이게 다 커넥션이었어요. 노래방, 서민오락실, 오피스텔. 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오피스텔이 건물 전체가 그 당시에는 없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 업자인데 실장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발뺌을 해야 될 때 꼬리자락 이용이랍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뭔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자기가 사장인 줄 안대요. 그래서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걸 이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일이 터지면은 이 사람을만 넘겨주고 자기들은 다른 데 가서 영업을 또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하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오피스텔 가서 그 여자애한테 넘어가 버렸다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고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놈을 엄청 많이 봤대요. 근데 그 나이대가 25세에서 30대 초반 사이. 한창 직장 구하기 힘들고 뭔가 어려운 그 나이대 남자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거는 남자분들한테 조금 이야기 드려서 뭔가 이유 없이 예쁜 여성분이 접근을 하면은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더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유 없이 친절하게 구는 돈 많은 남자분들. 예. 뭔가 일자리를 줄 것 같이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야, 아슬아슬하다 이 이야기도. 이거 엄청 돌리신 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르고. 이거 안에 사건이 좀 많았는데 그거 얘기하기 너무 길어가지고. 아니요, 길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위를 좀 조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예. 제가 마지막에 이제 뒷이야기가 약간 있는데 네. 몇 년 뒤에 제가 은행 인출기를 쓰려고 은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인출하고 돌아보면은 보통 은행 보면은 공기수배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눈에 익은 두 사람 딱 봤어요. 아, 그 사람들. 한 사람 건물주, 한 사람 저랑 카드게임 친 사람. 근데 이제 거기 죄명이 이랑 그 죄명으로 공개수배 됐더라고요. 오,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가 더 네. 귀해지는 시절이잖아요, 지금이. 네네. 그래서 이게 불과 2014년도 그쯤에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귀족님 분들도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범원트님은 귀신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현실 공포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런 게 너무 리얼하면서 소름 끼치고,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또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범원트님, 오늘도 소름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사람 하나 공사를 하는 거 자체가 정말 치밀하게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저렇게 당했는데 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또 다른 수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댓글로 알려주셔서 다른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지 않게 또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후 10시 3분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후 10시 3분님께서 예전에 해모텔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던 분이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전하네요. 네, 여전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또 목소리가 좋으시고 잔잔허이 그냥 우리 시들무에 어울리시는 음성을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열심히 한번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네,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긴장되죠, 처음 할 때처럼. 오랜만에 하니까 확실히 처음에 할 때처럼 조금 긴장이 확실히 되는 것 그 같아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시작해서 한 1, 2분 지났잖아요. 아, 맞다, 이 느낌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친구 지인분이 겪으신 건가요? 어떤가요? 제 지인분인데 네. 제가 되게 평소에 존경하는 형님이신데 예. 엄청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제가 시드무 참여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어우, 잘하셨네. 근데 뭐 다들 당연히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 이런 대부분이었는데 이 형님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 그래서 시드무 참여해서 여러 지인들한테 뭐 살면서 기괴한 기묘한 경험 없냐 이렇게 수소문 끝에 제가 평소 존경하던 형님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거죠. 네, 이 맛에 또 물어보고 다닙니다. 이상한 직업을 해도. 네, 제가 진짜 너무 참여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지금 몇 시야? 오후 10시 3분 하냐?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귀신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최대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형이 겪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전해드린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야기의 시간대와 장소가 사건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복선이나 얘기의 연기를 위한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우, 이렇게 또 설명을 처음부터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시청자분들께서 편히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정말 최대한 열심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에 형이 20대 초반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 형은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영화 시청 등 무서운 걸 좋아했는데 귀신의 존재를 믿긴 하였지만 본 적은 없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지역도 제가 형님한테 양해 구하고 형이 그렇게 하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밝힌 건데. 오픈을? 예. 네네, 맞습니다. 형은 당시에 분당에 위치한 불국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불국산 입구 앞에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형네 집은 그 동네의 최고점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낮에는 평화로운 분위기와 함께 사람들이 놀러와서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주말 되면 공원에서 텐트도 치고 자리 까고 놀고 또 등산하고 옆에 계곡도 있어서 즐거운 분위기를 보통 풍겼대요, 그쪽은. 근데 거기가 밤만 되면 계속 거주할 때 동안 이상한 느낌을 계속 받았었대요, 밤만 되면. 예를 들면 진짜 넘어지면 바로 앞에 있는 정도 앞에 산이 있었는데 산 쪽에서 무언가가 형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평소에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일이 있기 좀 전에 좀 더 과거의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자면
집부터가 일단 이상했대요. 오. 형이 살던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부터 집이 좀 눅눅하고 좋지 않은 기운의 분위기를 느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집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기묘한 일들이 있었대요. 그중 몇 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형은 새벽까지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새벽에 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왔다 갔다 많이 하였었대요. 근데 항상 형이 신고 나가는 슬리퍼가 있었어요. 슬리퍼를 막 정리 안 되고 이리저리 벗어 던지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였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정리 정도는 안 하고. 어느 날에 새벽에 밖에 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네. 또 뭐 피우고 들어왔다가 나가서 또 폈다가 들어왔다가를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또 한 번 나가려고 하는데 슬리퍼가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상태로 가지런하게 신발장 앞쪽에 놓여져 있더래요. 예. 방향도 형이 신기 편한 쪽 방향으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슬리퍼를 보진 않고 그냥 이렇게 나가서 딱 신으니까 딱 신을 때 느낌이 이상함을 느꼈대요. 맨날 고쳐 신다가 이리저리 돼 있으니까 슬리퍼가 그날따라 슬리퍼 신는 게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신고 나가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슬리퍼가 왜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난 분명히 막 벗어 던지고 들어갔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가족 중에 누가 자다가 깨서 이걸 정리해 놓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다른 신발들을 다 놔두고 하필 형이 신는 그 슬리퍼만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둘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형은 이상한 마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다시 집에 들어올 때 슬리퍼를 정말 아무렇게나 놓았대요. 왼쪽과 오른쪽이 엄청 멀리 떨어지게끔 멀리 놓고 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40분 뒤쯤에 또 밖에 담배를 피우려고 신발장 쪽에 미닫이 문을 여는데 형은 신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그냥 미닫이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대요. 예. 슬리퍼가 형 쪽 방향으로 오게끔 가지런하게 다시 놓여져 있더래요. 예.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누워서 천장을 멍 때리고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딱 눈이 떠질 때가 있잖아요. 떠서 휴대폰도 못 만질 정도로 잠결이어서 천장을 멍 때리면서 그냥 보고 있는데 점점 뭔가 잠이 깨더래요. 그래서 거의 맨정신에 가까울 정도로 멍을 때리고 있는데 무언가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딱 기울여 보니까 사람 발자국 소리였대요. 처음에는 가족 중에 누가 깨서 물을 마시러 나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뭐 엄마나 아빠 아니면 동생이 물 마시러 나왔네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함이 느껴지더래요. 보통 집의 거실 바닥들은 사람들이 조용한 새벽에 걸으면은 그러니까 엄청 조용한 새벽에 걸으면은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슥슥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원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축축축축축 하는 소리였대요. 마치 물에 젖은 듯한 발의 소리였대요. 예.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왜 이렇게 한참 거실에서만 빙글빙글 돌아다니지? 그냥 거실에서만 계속 촉촉촉 하고 돌아다니더래요. 물을 마시러 나온 거면 부엌 쪽을 가지 않고 왜 거실만 돌고 있을까? 라는 그러게. 생각을 형이 딱 하자마자 그 소리가 점점 형 방 쪽으로 오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형 방 옆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형은 화장실 가려고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에 젖은 그 발자국 소리는 형 방 쪽으로 오다가 형 방문 바로 앞에 소리가 딱 끊겼대요. 그래서 형님 말하시기를 뭐지? 화장실 왜 안 가지? 하는데 순간 진짜 막 몸이 굳고 얼어붙는다는 느낌이 딱 들었대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엄청 더운 여름이었어서 여름에 뭐 방문을 열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형도 더워서 방문을 열고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방문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형 방문은 형이 누워있는 침대에서 고개만 딱 들면 보이는 위치였어요.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발자국 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고 형은 벽을 바라보고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확 압박감이 느껴지더래요. 예. 소름이 그냥 계속 돋고 왜냐? 거기서 멈춰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벽을 본 채로 눈 감고 이불을 진짜 머리 끝까지 덮고 자자 하면서 잠에 청해서 새벽이었던 터라 자다 깼으니까 잠에 들긴 들었대요. 그날 또 그렇게 지나가고 또 어떤 날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소파에서. 근데 갑자기 우윽 하는 엄청 굵은 목소리가 들려서 놀라면서 딱 깨기도 한 적도 있대요. 그런 많은 기묘한 일들을 겪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건의 그때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집 근처 편의점을 자주 애용하였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편의점을 가고 있는데 편의점 앞에 할머니 한 분께서 되게 허리가 엄청 굽혀져 있는 할머니셨는데 쓰레기를 막 줍고 계시더래요. 근데 유독 주울 게 너무 많아 보여서 웬만하면 그냥 갈 길이 있으니까 가겠는데 쓰레기 너무 많네 할머니 분께서 혼자 주우시기는. 쓰레기 줍는 것을 몇 개 도와드렸대요. 근데 그 도와드릴 때도 이상하게 인기척도 느껴지고 도와주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네. 할머니께서는 형 쪽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계속 허리를 굽힌 상태로 그냥 쓰레기를 줍기만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께서 형을 갑자기 딱 보시더니 너는 돈을 많이 벌겠네. 돈 하나는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말씀을 건네셨대요. 그래서 이러면서 할머니 쪽을 보는데 사람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보통 눈을 먼저 쳐다보잖아요. 형도 그렇게 할머니 눈을 딱 바라보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할머님의 눈이 그냥 거의 흰색이 가까웠대요. 눈이 뿌옇고 하얗게 되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살짝 놀란 채로, 왜냐면 보통 사람의 눈은 그러지 않으니까 놀란 채로 얘기를 마저 듣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고개를 갑자기 끄덕이시면서 다 좋은데 저 산 저 옆에 산 쪽은 너는 가지 마라 라고 딱 하더래요. 그래서 형이 산이요? 왜 그러시죠? 이렇게 딱 하였대요. 안 좋아. 위험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근데 형은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뭐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형은 일단 쓰레기를 다 마저 주우시고 그냥 볼일을 보러 가셨대요. 예. 근데 형은 마지막 말을 제외하고는 뭐 기분 좋은 말씀 같아서 돈 많이 벌 것 같네 이러시니까 좋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시 일상을 지내셨습니다. 근데 이 형이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한창 1집 앨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앨범 준비가 엄청 힘든데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들어하고 계셨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앨범이 망하면은 나는 음악을 그만두겠다 라는 마음까지 가지시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이건 저도 옆에서 봐서 알거든요. 근데 딱 그런 비슷한 시기에 형 외에 다른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서울 신림 쪽에 지하 40평, 5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임대를 하였대요. 그 밑에서 다 같이 살려고 합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 임의로 가벽을 치는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형은 여전히 분당 불국산 쪽에서 거주하고 친구들이 이사를 끝내고 동고동락하는 곳에 자주 놀러 갔었대요. 그 지하집은 형이 딱 갔을 때 벽은 약간 욕실 타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고 램프 같은 조명들밖에 없어서 집안의 전체가 밝아질 수가 없었대요. 절대 집안의 전체가 확 이렇게 밝아질 수가 없는. 그리고 심지어 벽이나 바닥이 싹 다 전부 검정색이었대요. 하필이면 지하니까 창문도 없고 집 자체의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었지만 되게 넓잖아요. 사실 50평이라는 게. 집이 넓었어서 형이 와 이런 곳은 뭐 어떻게 구했냐? 이런 곳을 잘도 구했다 라고 하니까 친구들 중 한 명이 여기가 예전에 노래방인가 PC방인가 그랬는데 불이 크게 났었대. 딱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봐 그렇구나 하고 싼 가격에 이렇게 넓은 데 이사를 한 이유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집안 구경을 하고 가벽을 쳐서 만든 친구들의 각각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을 위해서 가벽을 친 거예요. 각각 방을 다 구경하고 너는 뭐 이렇게 해놨네 너는 뭐 이렇게 해놨네. 그리고 거실도 보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신나니까 얘기를 막 나눴대요. 근데 지하에 있으니까 밖에도 안 보이고 창문도 없고 하니까 시간 감각이 없어질 뿐더러 시계를 안 보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가고 되게 춥고 막 머리에 두통도 심하게 왔대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뭐 당연히 지하니까 창문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형도 지하여서 춥겠거니 집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집에서 또 폈대요. 집에서 막 담배 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대요. 그러고 나서 몇 번 더 계속 놀러 갔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계속 괜찮은데 형 혼자만 계속 춥고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형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스산하냐 라고 하면서 느낀 게 단순히 추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막 스산하고 서늘하고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대요. 형이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귀신이 있는 곳에 스산하고 서늘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지 않냐? 왜냐면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한테 야 여기 귀신 있냐? 라고 딱 했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갑자기 뭐 표정이 되더니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있어 딱 이러더래요. 그래서 형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히 안 믿기니까 있다고? 뭐 어떻게 생겼는데? 딱 이랬대요. 그때 당시에 친구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저 그렇게 웃겨서 그냥 물어봤는 게 친구 중 한 명이 우린 다 봤다 라고 되게 진지하게 그러길래 장난이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진짜? 다 봤다고? 평소에 무서운 거랑 귀신 얘기 좋아했으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생김새를 막 구체적으로 계속 캐물었대요. 말을 하기는 싫어했는데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기를 내가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 쪽에 있는 주방으로 갔는데 거실 어두운 코너 구석에 머리가 엄청 길고 몸을 쭉 누르뜨린 키가 되게 큰 여자 한 명이 그냥 서 있더래요. 근데 엄청 잠에 취해 있었어서 잠결이고 현실성이 없으니까 더 너무 그런 모습에 눈앞이 보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다시 그냥 물 마시고 자러 갔대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습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친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그 이후로 형은 거기 신림에 갈 때마다 그 귀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신나니까. 그저 신기하고 재밌어서 야 요새 어때? 저번 주에 어땠어? 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증상이나 현상이 갈 때마다 얘기를 듣는데 더 심해지더래요. 어느 날에는 신림 친구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집에 그냥 거실에 데코레이션처럼 유리가 하나 있는데 다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손바닥 자국들이 여러 개 찍혀 있더래요. 처음 목격한 친구가 아유 누가 또 술 먹고 이랬나 보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손자국들이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게 있고 진짜 얼마나 컸냐면 곰발바닥 같았대요 진짜. 또 어떤 거는 애기 손처럼 너무 작은 게 있고 그리고 딱 모서리에 있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다 같이. 안녕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었대요. 손톱 끝으로 새긴 것처럼. 이것도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엔 증상들이 너무 현실감이 없고 그 집에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냥 누가 장난치거나 해프닝이겠거니 하고 왜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게 됐대요 계속. 이게 다 같이 약속한 것처럼 보통은 누가 집요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는데 근데 그냥 넘어가게 되더래요. 근데 형은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친구들 집에 그냥 계속 가면서 그 증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러다 4번째쯤 간 날에 거실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막 다크서클이 엄청 장난이 아니었대요. 헬스케져 있고. 근데 친구들 중 한 명이 아는 무당분이 계셨대요. 그 무당분께 연락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무당분께서 이런저런 조치랑 방법을 가르쳐주셔서 무당분께서 가르쳐주신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한 상태였대요. 이미 4번째쯤 갔을 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형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현실감이 없는 사실들에 보고 느낀 게 많았음에도 대답들을 확실하게 못했대요.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 본 건 맞고 느낀 건 맞는데 현실감이 너무 없거든. 그러다가 형이 이런 얘기를 딱 꺼내드려요. 야 있으면 진짜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소리라도 내렸으면 좋겠고 뭐 티라도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형이 친구들 방들 중에 가벽을 쳐서 막 방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나의 가벽에 등을 기대 있었는데 그 벽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 벽 뒤에는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냥 방이었고 친구들과 형은 거실에 모두 모여서 얘기 중이었으며 형만 가벽에 기대고 있었고 바로 그 건너편에 친구들이 다 나란히 앉아 있었대요. 집에는 친구들하고 형뿐이었고 그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그 방 안에서 벽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난 거죠. 그걸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 눈이 마주치고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그 소리가 난 방으로 다 뛰어들어갔대요. 그냥 뭐가 있는지 보려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그 형은 그날 똑똑똑 소리를 듣고 평소에는 막 신나서 먼저 얘기하고 재밌어 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딱 받고 얘들아 난 일단 나가봐야겠다. 집에 가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대요. 예. 그리고 와서 형은 더 이상 그 친구들 집에 귀신 증상 현상이나 귀신을 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친구를 집을 가지를 않았대요. 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일을 겪고 좀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형은 평소에 음악 작업을 하시면서 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되게 많이 나갔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음악 만든 거를 체크하면서 막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든요. 그날도 새벽 3시 정도 됐을 때 음악 만든 거를 체크할 겸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형 집이 그 산 앞에 주택가 중에 최고 높이 오르막 위치라고 했잖아요. 오르막에서 최고 위치 높이에요. 그래서 밑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 밑쪽을 그냥 내려다보고 있는데 50m 정도 떨어진 산 쪽에 있는 가로등 바로 밑에 사람이 한 명 우뚝 서 있더래요. 예. 새벽 3시에 사람이 한 명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냥 보게 되어져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누구 기다리나 보다 하면서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 사람의 특징이 점점 보이더래요. 일단 여자였고 머리가 엄청 길었대요. 여자의 실루엣이었대요. 그냥 딱 머리 길이가 거의 배꼽까지 오른 머리 길이었고 길었네. 네, 엄청 길었대요. 진짜로. 멀리서 봐도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으니까 머리도 잘 보이잖아요. 머리가 엄청 젖은 머리 같았대요. 너무 길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얼굴까지 가릴 정도였고 그리고 허름하고 집에서 오래 입은 것 같은 잠옷 차림이었는데 키가 멀리서 보아도 못해도 180은 되어 보였대요. 어이구야 뭐 신기한 사람이다 하면서 누구 기다리나 보다 보고 있다가 핸드폰을 잠깐 봤대요. 핸드폰을 잠깐 보는데 순간 생각이 딱 들었대요. 이 시간에 저기 가만히 있어서 누굴 기다리나? 그럴 수도 있을려나? 왜냐면 밤이나 새벽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골목이었대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그 가로등 위쪽을 딱 바라봤는데 그 키가 큰 여자의 모습이 형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형 쪽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원래는 길 쪽, 도로 쪽을 고개 숙인 채 그냥 응시하고 있었는데 형 쪽으로 방향 딱 틀어서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냥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그래서 형도 그냥 뭐야 하면서 다시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순간적으로 왜 뭐지 싶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게 또 점점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 키 큰 여자가 똑같은 자세로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사람이라면 왜 조금의 미동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비틀비틀 건들건들 거리던지 마치 동영상 보다가 영화 보다가 정지화면처럼 그렇게 딱 굳어있더래요. 그냥 아예 움직이질 않대요. 그때 또 보이는 게 너무 말랐대요. 거의 뼈밖에 없을 정도로. 또 잠옷색은 파랑빛이었는데 몸의 색도 잠옷색처럼 푸른빛이었대요. 되게 이게 그렇게 딱 튼 채로 보니까 점점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형이 눈을 반사적으로 다 피하고 거의 1초 만에 다시 그쪽을 봤는데 그 키 큰 여자가 온데간데 없더래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라졌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딱 그때 치듯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갑자기 옛날에 왜 편의점 앞에서 보았던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래요. 산 쪽에 가지 마라 라고 했던 할머니 생각이 나서 더 소름이 돋고 공포를 느껴져서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등골까지 오싹해지는 걸 느꼈대요. 계속 그런 감정이 느껴서 겨우겨우 가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방에는 창문도 있었는데 형 침대 머리 위에 창문이 벽 쪽에 여러 개 있었대요. 여름이니까 방문도 열고 창문도 열잖아요. 방충망만 닫고 여름이라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맨 끝 침대 쪽 방문에서 딱 그 침대 쪽 창문 바로 밑에서 뭐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마치 낙엽을 밟는 듯한 소리였는데 낙엽이 없잖아요. 여름이니까. 그 소리가 계속 지속되는데 소리가 템포도 이상하고 소리 자체도 뭔가 이 세상에 없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이게 발소리인지 입에서 나는 소리인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계속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자 진짜 몸이 탁 굳어버렸대요. 방 창문 바로 앞에서 여자가 억지로 남자 목소리를 내는 듯한 목소리로 뭐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렇게 형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 8시, 9시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창문 하나 닫지도 못하고 끈 눈으로 그대로 굳어서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대요.
소리가 계속 그냥 진짜 몇 시간 동안 지속됐대요. 벽을 긁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사라지고서야 겨우 잠에 들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때 신림 지하집에 사는 친구들 중 한 명한테 전화를 딱 걸었대요. 바로 눈 뜨자마자 야 니네 그때 집에 왜 귀신 보이고 노크 소리 들리고 했을 때 아는 무당분께서 취하라고 한 조치가 뭐냐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계속 물어봤대요. 그래서 들은 약간의 조치를 취하고 바로 그런 형상이나 증상 그때 본 키 큰 여자가 네. 딱 그 조치를 취하니까 눈앞에 뭐 딱히 나타나진 않더래요. 근데 친구들하고도 이제 좀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져 가는데 그렇게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대요. 예. 형은 분당 그 불국산 앞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도 했고 이사도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겪은 일을 거의 그냥 까먹고 거의 잊은 채로 지내고 있었대요. 그렇게 3년 뒤 어느 날에 우연하게 어떤 일 때문에 이 일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연하게 형이 굿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굿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해주는 무당이 갑자기 우뚝 서더니 너 어디 외국 갔다 왔어? 여자가 한 명 붙어있네. 어깨 여자 한 명 붙어있어. 딱 이러더래요. 예. 형은 그 일도 잊어버릴 때쯤이었고 그땐 딱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그래서 무당분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 그럼 뭐 쫓아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겼대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시간이 흘러서 가장 최근에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신림 지하집에 산다던 친구들 중 한 명을 보게 됐어요. 우연하게 멀어지다가 연락이 닿아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가지고 가기 전에 한번 보자 밥 한 먹자 이렇게 돼서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친구 얼굴 보니까 몇 년 만에 그 일이 생각나서 형이 친구한테 야 근데 니 그때 신림 그 지하집 살 때 귀신 보고 그랬던 거 기억나?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라고 했대요. 그래서 형이 내가 집 앞에서 귀신 보고 이상한 거 보고 우리 집에서 막 이상한 거 느끼고 그랬던 거 말해줬나?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처음 듣는 소린데? 라고 했대요. 이것도 진짜 전 들으면서 이상했는데 그때 우연하게 친구들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넘어갔다 했잖아요. 아무도 어떤 말을 안 하고 굳이 무당을 부르고 했지만 더 심각하게 뭔가 안 느끼고 이사 갈 만한 정도의 일인데 솔직히 형도 이상하게 신인 지하집에서 그 일을 같이 겪고 나서 집 앞에서 보고 느끼고 그런 걸 느꼈잖아요. 그걸 친구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신인 친구들한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나서요. 이제 신인 지하집에서 나온 귀신이랑 분당 불국산 형 집 앞의 귀신이랑 같은 생김새라는 걸 깨달아요. 오. 얘기하다가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어떤 걸 봤냐면 하면서 말하다가 머리 길고 그래 머리 길고 키가 너무 크고 그래 키 크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고 이런 얘기를 서로 동시에 얘기하게 되면서 더욱더 같은 귀신이란 걸 명확하게 알았고 그렇게 얘기를 막 신나서 하고 있는데 야 그래 그 귀신이라니까 내가 봤다니까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눈을 크게 딱 뜨더니 형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와 야 생각해보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너가 신 지하집에 오고 너 안 왔잖아. 노크 소리 듣고 그때 이후로 귀신 안 나왔어. 그때 이후로 귀신이 안 나오고 안 보이고 증상도 안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형이 이 귀신이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티라고 내렸으면 좋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 그 말을 하고 그 이후로 신님 친구들 집에서는 더 이상 그 귀신이 안 나왔대요. 오. 증상도 안 느껴지고 친구들끼리는 그냥 뭐 갔나 보다. 무당분이 한 대로 하니까 없어졌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형이 그때 나도 좀 보고 싶다. 있으면 소리라도 내렸으면 티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형이 말하기를 형을 따라온 것 같더래요. 하지만 그날 가로등 밑에서 본 이후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이후로 조치도 취했고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예. 한참 흘러서 구슬을 또 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 아예 느껴지지도 생각도 안 나더래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이렇게 그래도 해서 해결이 됐다. 결국 해결이 된 상태로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형님께서도 고생을 좀 하셨네. 이거 때문에라도. 그렇죠. 엄청 되게 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잠도 설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면서도 네. 이게 말이 되나? 이걸 누가 믿어줄까? 내가 본 게 맞을까? 막 이렇게 느꼈대요. 계속 심지어 가로등 밑에서 봤을 때는 완전 맨정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게 있어요. 귀신을 목격하신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걸 봤다라고. 그렇죠. 근데 봤던 분들이 내가 봤던 느낌과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실화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나도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봤을 때 느낌을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그러면 뭔가 나와 공통점이 있다 하면서 좀 더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죠. 네. 오늘 오후 10시 3분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실제로 겪었던 그 형님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귀신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물어보신 다음에 참여하셔도 되니까 한번 꼭 물어보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